여러분, 오늘은 공산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옛날에 올린 영상이고 저도 뭐 더 이상 공산화 이슈 같은 거 관심도 없는데 이 유튜브가 자꾸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나 봐요. 워낙 또 뭐 보수들에게 이 공산화 이슈라는 게 정말 나라의 운명이자 자기 운명까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걸 자꾸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이게 보이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욕을 합니다. 그것도 원래 제가 두 개로 나눴던 거라서 원래 제가 할 말을 다 못하고 도중에 끊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거 논리가 좀 부족했는지 그것만 보고 또 오지게 욕을 합니다. 일단 이 욕도 저에게 감사하긴 한데 뭐 자꾸 똑같은 수준으로 욕을 쓰시니까 뭐 어그로를 무시하려고 해도 저도 무시가 안 돼가지고 이걸 싹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욕들은 싹 다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영상을 보고 욕하시는 분들의 뭐 상당수가 그냥 제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이해도 안 하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뭔 소리를 했고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논리가 뭐가 틀렸는지 그 주장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공산당이랑 뭐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는 있냐고 무슨 뭐 앵무새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만 하는데 솔직히 이거 반응하는데 너무 지칩니다. 일단 주로 나오는 논리 반박해 볼게요. 뭐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한다? 그거는 1950년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북한이 게릴라하고 간첩만 내보내고 그랬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어차피 자기들 힘도 안 되고 자기들 힘이 됐다고 한들 주변국에서 특히 미국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북한이 만약에 무력으로 공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했다. 둘째, 강대국이 북한을 감싸고 돌아서 무력 공산화를 눈 감아줬다. 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할까요? 뭐 우리나라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 이거는 뭐 저도 반박할 가치도 없고요. 보수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약할 수가 없는데 무력으로 공산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국방비를 최고 10배 지출합니다. 참고로 뭐 작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일본을 이은 전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5개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뭐 최근에 군비를 감축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정말 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약하다고요? 북한한테 져요? 져서 무력으로 공산화를 당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일단 그 개소리에 장단을 맞춰 드릴게요. 그래서 졌다, 뭐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시나리오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얘기도 자꾸 나와서 남베트남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도 패배한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약간의 비리는 있을지 몰라도 부패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베트남은 자기 무기를 뭐 적인 북베트남에게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전함 탱크를 북한에 팔아먹는 건데 그런 미친 역사가 우리나라 국방부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국방부가 방산비리 어쩌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해결될 거를 뭐 정부에 10억 달라고 하는 그런 바가지를 씌우는 건 있어요. 근데 뭐 적어도 적한테 무기 팔아먹는 부패는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혹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도 그건 북한 대비 10배 넘는 국방비 지출을 하고도 북한을 압도하지도 못하는 국방부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 학원비 10만 원 쓰는 애랑 학원비 100만 원 쓰는 애랑 성적이 똑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그게 맞으려면 북한이 타고났다든지 천재라든지 재능충이라는 건데 뭐 북한이 천재라는 증거 있나요? 만약에 북한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압도하지 못하는 국방부가 욕을 먹어야 됩니다. 정부는 그냥 국민 세금으로 돈만 보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력으로 공산화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정부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에게 한판 떠서 졌다는 말씀이에요. 공산화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은 지금부터 정권이 아니라 무능한 국방부를 욕을 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별들을 달아놓고 북한 하나 못 막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우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방부가 북한한테 질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 잘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대국이 북한의 무력 공산화를 눈 감아줬다. 이거는 뭐 그거죠. 북한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중국, 러시아는 도와준 게 확실하고, 그리고 미국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 그래서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되니까 미군은 절대 출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애도 아니고 뭐 누구 지켜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만
나라가 존립을 합니까? 미국이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베트남이 미군이 뭐 철수해서 망했다는 건요, 사실 미군이 철수한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뭐 만약에 제대로 북진해서 북베트남을 제대로 공격했다간 또 중국이랑 전쟁 날까봐 싸우는 척만 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죠. 일단 미국도 뭐 전쟁 자체에 질린 것도 있고 자기들은 중국과 싸우기도 싫고 부딪혀서 손해보기도 싫으니까 베트남을 버린 겁니다. 그냥 뭐 무기만 주고 니들이 알아서 싸우라 했습니다. 근데 뭐 무기랑 전투기, 뭐 탱크 이런 것만 주면 뭐합니까? 그걸 돌릴 인적 자원도, 석유도, 돈도 안, 애초에 뭐 기름도 없어서 탱크도 안 골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로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주 총체적 난국이죠. 뭐 애초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석유도 없고 탱크도 못 굴리고 뭐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국군이 뭐 석유도 없다 그러면은 국방부를 욕하면 된다니까요. 정부는 욕할 거 없습니다. 미국이 뭐 베트남을 버리고 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또 전쟁이 있을 때 버리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미국은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뭐 아무리 뭐 정의를 수호하고 남을 구해준다 이래봤자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괜히 우리나라 지켜주다가 중국 건들게 되고 그러면 손해 크게 보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이 뭐 아직까지는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빨로 뭐 중국 견제한다고 항공모함 끌고 와가지고 남중국해까지 난리치지만 그것도 사실 다 돈입니다. 뭐 이런 무기 같은 거 다 전쟁 시에나 쓸모있지 평화로운 시대는 다 낭비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군사적인 갈등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요즘은 뭐 평화 이렇게 외치는 이유입니다. 이게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득도 없고 정말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용만 많고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국 안 버릴까요? 당장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왜 이렇게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조지아 도와준다고 해놓고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갖다 버렸어요. 미국은 이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이나 좀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공산주의 확산 막는다고 뭐 캡틴 아메리카였지, 지금은 정말 졸렬합니다. 돈밖에 몰라요. 우리나라가 미군만 믿고 있는데 그 미군이 갑자기 베트남 전쟁처럼 중국 러시아랑 부딪히는 거 싫다고 알아서 싸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괜히 미국만 믿고 국방력 뭐 느슨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피해 보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점, 미국은 자기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비열한 나라라는 거죠. 어차피 국방비 지출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 그냥 미국한테는 MD 정도만 지원받고 우리 힘으로 다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미국이 뭐 이겼다고 숟가락 얹으면 이거저거 안 그래도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얼마나 빨대를 꽂힐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군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국방력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패배해서 무력 공산화된다 뭐 이런 음모론 전혀 동의하지 않고 믿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상은 꿈에서나 꾸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퍼뜨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있네요. 뭐 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주사파가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굳이 규정하자면 저는 좌파긴 합니다. 근데 좌파가 뭐 주사파라는데 저게 뭐야? 저는 좌파인데 주사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좀 낡은 소리를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 좀 해주세요. 일단 주사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북한 좋아하는 좌파 정도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귀찮아서 저는 검색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 좀 해보세요.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힘이 가장 강력해진 상황입니다. 그 뭐 만약에 주사파인지 뭔지 뭐 북한한테 나라를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시 국민이 촛불을 들 겁니다. 저 좌파예요. 근데 북한한테 뭐 나라 넘기려고 한다, 주사파인지 뭔지 아는 그런 의원들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도 촛불 들고 그 의원들 반대하러 나갈 겁니다. 약속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뭐 CNN, ABC, 뭐 NHK 온갖 외신들이 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겠죠? 우리나라는 외국 눈치 오지게 봅니다. 외교적으로 압박 들어올 거고 절대 추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좌파들도 싫어하는 북한을 뭐 연방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산화 된다고 굳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데, 아니 그냥 좌파 국회의원들 많이 뽑히는 지역 가가지고 북한에 대해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막을 겁니다. 여러분 우파들이 촛불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좌파인 저도 같이 나갈 겁니다. 저의 초에 그 작은 불씨를 나눠주세요. 한마음이 돼서 그들을 반대할 겁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는 거 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 이 난리 치던데,
아니 진짜 그건가 해가지고 개헌 내용을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게 무슨 근데 연방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뭘랑 연결을 짓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중국 5G가 코로나 바이러스 퍼트린다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 트집 잡는 게 보통 이거더라고요. 뭐 지방 분권 그리고 대통령 연임 그리고 대통령 권한 축소 뭐 이런 거. 근데 지방 분권은 뭐 이재명이랑 박근혜 서로 갈등 일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뭐 하겠다는데 그걸 나라에서 막고 제한 걸고 그리고 뭐 왕따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너무 심하게 컨트롤하는 거 보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게 좋습니까? 뭐 국가가 다 하는 건 그건 중국식인데 우파들은 뭐 중국식이 좋다는 건가? 중국이 싫다면서 그 누구보다 중국식을 좋아하는 그냥 뭐 지방에 좀 자치 좀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그때 뭐 정부를 응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성남시가 뭐 상품권 뿌리고 그럴 때 그 성남시의 마음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남시는 원래부터 좀 복지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가 하던 거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요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축소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이 워낙 또 무적에 가까운 실드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야당 시절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희생하면서 나중에 또 대통령이 타락하더라도 권력을 줄여놓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 반대로 국민들의 권한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찾아보니까 공무원 품위유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퇴임하고 나서 비리 저지르고 그러고 이러는 거 보고 한 번 공무원은 퇴임해도 뭐 권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품위를 유지해라. 비리를 저지르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왜 욕하는 거죠 도대체? 그리고 뭐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는 것도 좋아요. 원래 여태까지는 간습 헌법이었다는데 뭐 나중에 통일되고 하면은 유엔에 의해서 인정받은 우리가 그리고 수도도 서울이고 하니까 더욱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냥 모든 부분에서 북한보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개헌 같은데 왜 빨갱이 개헌이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임하는 것도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은 연임 못합니다. 제가 봤던 개헌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0 항쟁까지 그 모든 이념을 헌법에 넣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19 혁명뿐이었는데 부마, 5.18, 60까지 다 굳이 추가했다는 점. 제가 과거에 찍은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부마 민주항쟁은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3대 지역이 있죠. 수도권과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나머지는 좀 뭐 죄송한데 저는 가장 이 세 개가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뭐 항상 뭐 민주화를 얘기할 때 5.18이랑 서울 항쟁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민주화가 뭐 전라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이끌어 나갔고 경상도 지역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뭐 오히려 독재만 지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독재 프레임에 빠질 염려도 있었고 뭐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지역 갈등도 영원히 해결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부마 민주 항쟁으로 아니다. 경상도도 분명히 민주화에 공헌을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역으로 싸우지 말자. 다 같이 얻은 소중한 민주화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빨갱이는 없다. 우리가 흘린 새빨간 피만 있을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주요 지역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미래를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 아무튼 감성팔이 여기까지 하고 뭐 개헌 어쩌고 하는 것도 빨갱이 개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이라고 하는 점. 앞으로 또 무슨 음모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트럼프도 주한미군 빼자면서 빨갱이 짓 하는 마당에 우파들 눈에는 세상에 빨갱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자기 맘에 안 들면 저도 빨갱이죠 뭐. 근데 이제 트럼프도 제가 볼 땐 빨갱이 같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국이랑 성조기 좀 그만 들고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파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 공사나 못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꼭 들고 나오는 게 꼭 중국이던데 중국은 뭐 사회주의 혁명 수출 뭐 이런 거 우선순위에서 빠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과 교류하는 나라에 뭐 사회주의를 강요하거나 이런 게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뭐 지금 아프리카 보세요. 중국과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고 국제기구에서도 항상 중국 편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 전부 사회주의입니까? 뭐 중국이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첫째, 중국 편이 되라.
둘째,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라. 사회주의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 느낌입니다. 사회주의 이렇게 좋은 건데 니들이 안 하겠다면 굳이 강요 안 할게. 우리 하기에도 바빠. 중국은 지금 옛날 뭐 명나라 당나라 때 그 휘황찬란한 아주 불야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사나 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뭐 일본 반도체 열심히 따라잡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뭐 제일 한국인 스파이가 일본에 많이 있다, 얘들이 일본을 무너뜨릴 거다, 뭐 온갖 음모론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어땠습니까? 그게 뭔 소리야? 우리는 열심히 기술 개발하느라 바쁜데 니들을 왜 무너뜨려? 우리는 열심히 발전하기도 바빠. 결국 일본이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을 결국 반도체로, 실력으로 찍어 눌렀죠. 중국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쓸데없이 공사나 어쩌고 하면서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은 계속 발전 중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애초부터 별로 없었어요.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뭐 왕을 갈아놓고 뭐 중국인을 안치길 했습니까? 그냥 니들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니들이 좋은 대로 살아라. 단지 중국의 반기만 들기지 마. 그거면 돼. 그러니까 공산주의 걱정 좀 작작하고 또 병자 호란이니 사드고생 이런 거 하기 싫으면은 중국 반대 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 싫은 소리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절반은 간다고, 그렇게만 하면 항상 중국한테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뭐 유럽 전 세계에서 다 중국한테 적자 보는데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흑자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실세인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실세고, 중국의 미사일은 맘먹고 쏘면 우리나라를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편만 들고 있어요. 미국이 뭐 미쳐가지고 핵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쏘지 않는 이상 항상 항공모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폭격해야 됩니다. 반대로 중국은 그냥 때리면 돼요. 가까우니까. 미국, 중국 분명히 둘 다 강하지만 어느 한쪽 편만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가까운 쪽 편을 들어야 됩니다. 신문 기사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원고 금공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가까이 하고 중국을 견제한다. 근데 그거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원고 금공의 원리는 반드시 서로 간의 국력이 비슷해야 돼요. 중국과 한국의 국력이 비슷해야지만 양쪽에서 쌈 싸먹는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원교 근공의 원리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명청 교체의 시점이죠.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비해서 국력이 약했고요. 청나라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국력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강국을 무시하고 먼 강국의 편을 들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조선의 왕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교 근공의 원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좀 가려가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쭉 봐왔듯이 가까운 강국의 눈밖에 나면 아주 큰일 나지만 먼 강국의 눈밖에 나봤자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미국이 베트남이랑 중동전쟁 다 실패한 거 보세요. 미국은 나라를 점령할 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중국 편을 들어야 되고요. 반대로 저 거대한 나라가 친구가 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보세요. 국토가 유린당하는 와중에서도 명나라가 참전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언젠가 미래에는 친중이 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게 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외교 전략이기도 하고요. 뭐 이쯤 되면 우리 보수파들 하품하고 있을 것 같아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공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군사 기밀을 넘기고 막장짓거리 한다지만 북한한테 진다고요? 만약 지면은 우리도 북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방비 삭감합시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학원비 10만원 쓰는 학생이랑 100만원 쓰는 학생이랑 성적이 똑같으면 뭐하러 100만원씩 씁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뭐 유전적으로 딸립니까? 어차피 뭐 국방비 많이 써도 지는 거 뭐하러 돈 아깝게 그렇게 국방비 투자합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남베트남, 조지아, 중동 미국을 믿었건만 버림받고 통수 맞았습니다. 전쟁하자. 야, 내가 도와줄게. 저쪽 한번 전쟁해봐.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미안, 여기까지 할게. 우리는 그만 빠질게.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미국 혼자서 빠진다고요? 그래서 미국 믿은 남베트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남베트남의 사례를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갖다 붙일 게 아니라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례로 오히려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얼마나 계산이 밝은데 이런 미국을 믿고 나라의 미래를 맡긴다고요? 그래서 미국 철수하지 말라고요? 저는 미국 안 믿어요. 미국은 뭐 도와주는 척하고 우리나라한테 무기만 팔아먹고
정부에 적자만 남겨줄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도망가면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이랑 질질 전쟁만 하고 있겠죠. 그리고 문재인 개헌, 이건 제 결론은 뭐 북한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보수하는 짓거리에 질려버린 좌파가 드디어 칼을 빼든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민주화를 비하하니까 이렇게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초에 광주는 폭동이다 이러면서 좌파들 심기를 건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개헌도 안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소국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가 뭐 자본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냥 중국 내부 자기 집안 꾸미는데 연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여러분 의심을 합니다. 아니 저거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옆집에 가게 연 거 아니야? 혹시 우리에 대한 악소문도 퍼뜨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뭐 인테리어 하고 메뉴 만들고 홍보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옆집을 테러하고 망하라고 사주하고 옆집 욕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좀 어이가 없어요. 뭐 이게 조금만 더 하면 기술력으로도 한국 따라잡고 일본 따라잡고 미국 따라잡기 직전인데 그냥 뭐 아니 뭐 한다고 옆집 가게에다 악플 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도끼병인지 뭐 주인공병인지 걸려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라이벌로 생각한다, 노리고 있다, 뭐 망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피해망상 있으신 분 많으신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국가 미래 전략에서 대한민국은 별로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든 뭐 사사건건 비난을 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설령 우리나라가 지도상에 있든 없든 중국 미래에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주인공병 좀 치료 좀 하시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